탁구닷컴 팟캐스트 이동규 선수와 함께 하고 있는 탁구 기술편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들을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바로 가볼까요? 네. 명쾌가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명쾌하지 않은데 자꾸 명쾌하다고 하시니까. 예, 저희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밤샘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닉네임 프리핸드님께서 드라이브에도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 루프 드라이브, 파워 드라이브 등 각각의 드라이브를 거는 자세나 폼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서브에서 임팩트 넣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건 영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드라이브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저는 루프 드라이브, 파워 드라이브 두 개밖에 모르는데 종류가 많은가?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 두 개밖에 몰라요. 아니 뭐 커브 드라이브도 있고 뭐 커브 드라이브는 뭐예요? 슈트 드라이브 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그런 거. 그건 루프 드라이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프 드라이브로 각을 이렇게 잡으면은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일본말 같아. 나라시 드라이브라는 말. 나라시가 슈트 그것도 드라이브. 각을 이렇게 한 다음에 파워 드라이브로. 그걸 또 하나하나 다 나누시는구나. 네, 사이드 회전이 걸리는 드라이브.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요건 영상으로 넘기는 걸로. 네. 그럼 닉네임 현우파파님께서 라켓 잡는 그립 방법이 궁금합니다. 백핸드 그립으로만 잡고 포핸드, 백핸드 다 치는 선수도 있고 백핸드와 포핸드를 이제 나눠가지고 잡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서브 넣을 때 그립 잡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영상입니다. 영상. 그립 방법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네. 근데 그립은 편하게 잡는 게 최고예요. 그립은. 그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게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쉐이크핸드의 경우에 그렇죠. 포핸드를 칠 때 하고 백핸드 칠 때 그러니까 백핸드 칠 때는 엄지를 올리고 뭐 포핸드 칠 때는 검지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검지를 올리는 건 모르겠네요. 검지를 올리는 엄지를 올리고 내리고는 많이 흔히들 하는데 맞냐 틀리냐라고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엄지를 올려가지고 핫백을 다 하려고 하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하드라이브를 세게 걸려고 할 때는 엄지가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내려놓는 게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사실은 엄지만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라켓 자체가 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네. 그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좀 지장이 있지 않나. 그립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핸드 칠 때는 그러니까 백핸드 칠 때와 포핸드 칠 때 그립이 손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썸업 정도는 뭐 안 해도 그만, 뭐 해도 그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왜냐면 제가 처음 탁구를 배울 때 그때는 쉐이크를 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패널더 치던 감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패널 칠 때는 백핸드 칠 때 그립이 바뀌잖아요. 팔이 안으로 감겨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립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꼭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고 한참 치다가 나중에 중원고등학교 선수들이 그때 독일 같이 간 친구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사장님 그립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엄청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립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배웠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영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마우스 밥님께서 쉐이크핸드에서 백핸드 탑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쇼트, 푸시, 하프발리, 백드라이브, 백스트로크 등 기술의 차이점과 특성, 요령, 각각의 장단점 등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시간이 된다면 백핸드 플립과 치키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들이 점점 영상 쪽으로 저희들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왔어요. 하프발리? 하프발리가 뭐예요? 하프발리.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아마 제가 못하는 기술일 겁니다. 백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죠. 남자분들은. 옛날에 좀 여자 선수 출신들 백스트로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백스트로크보다는 보통 드라이브 위주로 가는 것 같고 쇼트 푸시는 하나인데 강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치면은 쇼트고 때리면은 푸시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그거인 것 같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왜냐면 쇼트하고 푸시를 구분해서 이게 팔꿈치라든지 손 위치가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쇼트 될 때는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백핸드로서 푸시할 때는 팔꿈치 올려서 이렇게 앞으로 뻗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초보자 분들 중에서는. 근데 두 개 치키는 게 좋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백핸드 플릭 치키타 정도는 잠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부분 예, 같아. 예. 이것도 영상으로 조금 더 첨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까요? 네. 마스터 OL님께서 상대 구질별 드라이브 요령이 궁금합니다. 고수가 될수록 상대 모든 공을 드라이브로 한다고 하잖아요. 하회전, 무회전, 상회전, 좌횡회전, 우횡회전 세상에. 이런 회전들 이렇게 다양해요? 네. 좌횡 하회전, 우횡 하회전, 좌횡 상회전, 우횡 상회전. 아 이게 발음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다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또 오른공이 백핸드 포핸드를 다 해요, 이걸? 뭐 서비스 오는 이런 아. 서비스 형태를 포핸드 백핸드로 드라이브 할 때 라켓 각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것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각각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 왼손하고 오른손은 그냥 반대니까 각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회전, 무회전. 드라이브는 무회전이 되면 드라이브가 아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이 이렇게 오면 결대로 걸어야 된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이 뭐냐 그냥 자기 힘으로 빡 치면 되지 상대방의 결을 무시해야 된다. 이런 선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공이 오면 공이 결에 따라서 라켓 각도라든지 스윙 궤적을 바꿔서 치시는 편이지 아니면 공이 오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한 궤적으로 딱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바꾸죠. 아 바꾸세요? 네, 바꿔요. 음. 바꾸는데 이렇게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상대 폼 보고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게 맞다 라디오구나. 뭐라 그래야 되지? 상대가 감았을 때는 내가 바깥쪽으로 입사가 예, 이런 식으로 입사가 너무 어려운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냥 감았을 때 뺐을 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좌횡회전이니까 내가 무슨 뭐라 해야 돼 우역회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상대가 오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디펜스든 뭐든 회전을 아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상대 폼을 보면 아니까 상대가 어떤 식으로 맞췄는지를 보면 알기 때문에 네, 이걸 뭐 하나하나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명쾌한 답변이네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예, 상대방 또 명쾌했군요, 제가. 상대방의 공의 결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그냥 모든 공을 쳐야 되느냐 이거 아직도 이게 해결한다는 맞습니다. 예, 부먹 찍먹 비슷한 그런 질문인데 저는 맨날 보고 치는데 틀릴 때가 많죠. 네, 맞아요. 진짜 회전량을 틀릴 때가 많아요. 실제로 맞드라이브나 디펜스나 미스라는 이유가 내 예상하고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 회전량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고 쳐요. 근데 자주 틀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네, 저도 좀 고민인데 제일 쉽게 가려면은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경기가 랠리가 없어요. 네, 제 경기는 보면은 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것도 꼭 떨어져서도 로빙을 띄우다가 전 때려요. 맞아요. 네, 왜냐면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때려요, 제가. 먼저 아니 끝내는 윤홍규 선수 동영상 보면은 뭐가 제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하냐면은 이렇게 서비스 넣은 거를 탁 찍어서 주면은 거기서 드라이브를 거나 파워 드라이브를 팍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그거를 그냥 확, 앞에서 빡 아니면 저쪽 나가는 것도 빡 때리면 이게 또 이렇게 꺾여가지고 탁 짧은 맞고 나가 이런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잘하시잖아요. 그거. 아니 저는 못해요. 살짝 운이 있죠. 또 우연히. 이걸 또 우연으로 왜냐면 또 해보라고는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봐야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우연이 확률이 좀 높아져요. 네. 그냥 그런 거죠. 솔직히 이렇게 10번을 때리면은 7번을 들어가야 실력인 건데 한 3, 4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3, 4번이 10번을 때려서 한 번만 성공을 하면 그게 예를 들어 7대 7이나 8대 8이나 이럴 때 그 볼이 들어가면 굉장히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보다는 그냥 굉장히 분위기가 제 쪽으로 흘러오는 게 있어요. 취미 아빠님은 앞으로 윤홍균 선수 동영상을 안 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그래요 진짜. 오프 때는 많이 봅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하면 되겠죠.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레드파이어님이 주셨는데요. 쉐이크 대상 백드라이브 시 어떤 분은 라켓을 내리지 않고 손목을 아래로 꺾지 않고 문지르듯이 연습해서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는 글을 봤고, 어떤 분은 라켓을 아래로 내리고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연습해서 손목만으로 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글도 봤습니다. 어떤 게 백드라이브나
백 풀릭에 도움이 되고 장래적으로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이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탁구대 위에서 치키타 같은 걸 할 때 치키타를 보통 이렇게 라켓을 내려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라켓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위로- 치키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손목을 아래로 꺾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치키타는 네. 무조건 손목 아래로 꺾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키타 같은 그런 구질의 공을 하는데 백핸드 드라이브를 위해서 하는데 손목을 내려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덮어 올리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뒤로 꺾어가지고 위에서 공을 문지르듯이 하는 백핸드 드라이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이거 아니 손목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 같은데 첫 번째. 근데 여하간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목을 맞지. 두 번째 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는 거 봤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장래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뒤에 거가 제가 뒤에 걸로 해요.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손목만을 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 예, 예. 백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장래적으로 좋을지는 좀 더 연습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추어 분들끼리 서로 회전량이 많지 않은 상대방의 경우에 그렇죠. 굳이 라켓을 내리지 않고도 위에서 후려치듯이 이렇게 치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고수분들 간에는 회전 안 걸리고 그렇게 편하게 오는 공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마 좀 낮은 부스에서는 그런 두 가지 자세가 있을 것 같고 상위 부스로 가면 그렇게 위에서 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공이 안정적이지 않죠. 저 예전에 공 바뀌기 전에 진짜 손목으로만 걸었거든요. 아. 그때는 무조건 3구는 스윙을 찬스볼이거나 내가 세게 때려야지 마음먹은 거 아니면 거의 손목으로 했어요. 근데 공이 딱 바뀌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군대 간 사이에 이제 바뀌었거든요. 군대 딱 저녁하고 딱 대회를 나가는데 백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너무 쉽게 맞드라이브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실력이 안 돌아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회전이 좀 덜 먹더라고요. 약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꿨어요. 근데 제가 동영상 강의를 찍었던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거기 보면 손목을 써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걸 삭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퍼졌어. 그게 공 바뀌기 전인데 근데 그걸 물어봐요. 홍근 씨 그 손목만 이렇게 쓰는 거 그랬더니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해요. 그 공 바뀌기 전이라고. 공 바뀌기 전에는 손목으로만 임팩트만 잘 주면 회전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회전도 많이 안 먹을 뿐더러 볼 자체가 느려요. 가는 속도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윙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저조차도 이제 그렇게 거기서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애진 못하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쟤는 탁구를 이상하게 치는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누구 동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줘야겠네요. 윤홍민 선수 이 멘트를 댓글을 제가 그러려고 했어요. 저거 틀린 거라고. 그러고 싶었어요. 예, 다음 질문 가볼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진커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코치님은 그런 노력은 좋으나 불필요한 움직임이 있어서 공을 제때 잘 못 잡고 잔발 및 기본 푸덕을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쿵쿵 짧은 점프 같은 느낌이어서 더더욱 공격 타이밍이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수분들이 줄넘기 말고 효과적인 잔발 및 기본 푸덕 연습을 따로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요. 따로 하시나요? 생체는 안 하죠. 생체 때는. 예. 왜냐면 일반적으로 취미 활동인데 줄넘기 하고 그러기가 시간이 일단 안 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안 해봤고요. 줄넘기는 근데 잔발 훈련이나 줄넘기는 선수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예. 잔발도 뭐 이렇게 그 네트 반대쪽에서 반대쪽 찍기 예, 그런 거 하고 유승민 동영상 나온 거 이렇게 찍죠. 예, 그 푸덕 연습도 예. 아 푸덕은 탁구 많이 안 치면 볼박스로 가끔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못하겠네. 제가 학교 다니느라고. 그래요. 예,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푸덕은 진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 다음 질문이 참 뭐라고 하죠? 가슴을 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3959님께서 이 질문을 보시고 또 저희 그 운영진 방에서 도라미님이 네.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네. 적었다. 여성 탁구인들의 애환을 적었다. 이렇게 감탄하셨던 글인데요.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을까요? 한번 중간중간에 섞어서 읽읍시다. 너무 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예. 답을 짧게. 짧게.
후핸드 드라이브를 게임 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 좀 시원하게 가르쳐 주세요. 네. 물론 뭐 레슨도 꾸준히 받고 있고 남의 영상 본 영상 수없이 보고 안 하고 뭐 좋은 글들 열심히 보고 학습하고 이론은 알겠는데 왜 게임 시 자신이 없을까요? 여자인데 왜 드라이브를 배우려 하냐 하는 주의 만류에도 오로지 드라이브만 고집한 지 21년째입니다. 커트 드라이브만 한 세트에 한 개 한신이 나옵니다. 민볼 드라이브는 전혀 안 나옵니다. 물론 연습 늘리 시엔 여성 최고 수준이라고 주위에서 말합니다. 약간 위로인 줄 알지만 크크크. 밑에 것도 읽어야 네,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체크한 저의 문제점은 1. 드라이버에 대한 자신감을 못 찾았다. 2. 공과 발과 팔의 거리가 안 맞는다. 3. 11시까지 스윙을 못하고 1시에서 멈춘다. 가로 열고 게임 시 가로 닫고. 4. 2번 때문에 2번은 이제 공과 발과 팔의 거리가 안 맞는 것 때문에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 가로 열고 게임 시 가로 닫고. 5. 네트에 걸리기보다는 99% 나가는 미스를 한다. 6. 힘을 못 뺀다 등등. 7. 전진형 파워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자꾸 루프성 드라이브가 나온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짝꿍하고 볼박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시 여자라서 안 되는 건가요? 나름 우리 동호회에서 스쿼트 1위 할 정도로 하체 힘도 있고 나름 팔 근육도 있고 강단도 있는데 다 읽어야 되겠는데 끊을 데가 없어요. 커트 드라이브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여성을 위한 맞춤 연습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절실합니다. 탁구에 대한 열정,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수가 나올 걸 알고 계셨나봐요. 포핸드 드라이브에 비해 백핸드 드라이브는 하고 싶을 때 나름 잘 나옵니다. 성공률은 낮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 쪽으로 오는 걸 돌아서지 못하고 백 드라이브 합니다. 관장님도 그냥 돌아서지 마라 합니다. 백이 더 좋다 보니. 오스카님, 우리 여성들이 제가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깊이 있는 말씀, 깊이 있는 방송 부탁합니다. 이분 진짜 깊은 늪에 빠지신 분. 제가 읽으면서 이 글을 쓰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야. 눈물 자국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엄청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금 진짜 드라이브 계속 하는데 안 되고 레슨 할 때는 되는데 시합 해보면 안 나오고 여기 보니까 7가지 문제점을 적으시는데 자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셔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변에서 보면 남자들은 쉽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자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안 되고 그래서 영상도 보고 레슨도 받고 그런데 여기 가슴을 치는 단어가 있어요. 역시 여자라서 안 되는 건가요? 여자 중에 저보다 훨씬 드라이브 잘 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저는 드라이브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 저는 뭐 드라이브가 좋은 편은 아니죠. 사실 뭔가 공감이 돼요. 근데 제가 최근까지 느꼈던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근데 저는 요즘에 4번, 5번, 7번이 하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 경우는 그렇거든요.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 네. 또 네트에 걸리기보다는 바깥으로 나간다. 네트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탁구대 밖으로. 그리고 이게 힘을 못 뺀다. 저는 그랬어요. 이걸 준비를 제가 빨리 안 하니까 늦은 타이밍에 어떻게 가까이 온 걸 하려고 하니까 이걸 들게 되고 스윙을 잡고 그러니까 상체가 자꾸 들리고 나가더라고요 공이. 공도 루프성으로 걸리고.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좀 빨리 하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은 좀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걸 제가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1번에 관한 거나 2번 이렇게 식으로 드라이브에 대한 자신감을 못 찾았다. 저도 사실 자신감 없어요. 이거는 네,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는데 자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들어가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자꾸 폼을 바꾸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그 코치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거를 그냥 계속 하면은 자신감은 찾아지는 거죠. 자신감이 만약에 드라이브에 대한 자신감을 못 찾았다가 아니라 만약에 드라이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 글을 안 올리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문제점은 아니고 그냥 이건 드라이브를 잘하게 되면 고쳐지는 거니까. 네. 2번 공과 발과 팔의 거리가 안 맞다. 이건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이건 솔직히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때그때 자꾸 틀리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이거는 본인한테 맞는 거리를 잡는 건데 자신의 거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3번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1시까지 스윙을 못하고 1시에서 멈춘다.
저는 만약 이게 11시라는 얘기, 아니 1시에서 멈춘다. 이게 1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가기 전에 멈춘다는 거죠. 팔이 아. 머리를 지나서 드라이브를 했는데 머리를 지나서 머리 왼쪽 편까지 넘어가야 된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근데 11시까지 뭐 가야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전 그렇게 따지면 전 3시에서 멈춰요 가끔. 그래.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걸 때도 있거든요. 드라이브를 3시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때문에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 이건 하시면 안 되죠. 네,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는 건 보통 박자가 늦었을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늦다는 거죠. 박자가 늦다 보니까. 피터팬님 얘기하시는 그 증상이죠. 이거에 보통 제가 드리는 거는 오른발을 뒤로 오른손잡이시면 오른발을 뒤로 빼시면 상체가 뒤로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고서 공이 날아갔을 때 늦으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걸 때 오른발을 자꾸 뒤로 빼버리면 이게 공간이 나오니까. 네, 공간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덜 넘어가죠.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 팁이네요. 네. 그리고 5번에 네트에 걸리기보다는 99% 나가는 미스를 한다. 이거는 공을 치신다는 거죠. 공을 긁으면은 다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은 미스를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네트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가는 미스는 공을 쳤기 때문이거든요. 치면은 공이 뻗어요. 긁으면은 공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나갔다. 그러면은 긁는 것 같지만 때리면서 긁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꾸 긁으시려고 하시다 보면 예, 미스를 좀 안 하실 수 있고 힘을 못 뺀다. 이거는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맞는 순간에는 힘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진영 파워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자꾸 루프성 드라이브가 나온다. 저도 파워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생체에서는 루프성 드라이브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드라이브 자체가 저희 부스에 비해서 약해요. 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훈태 형이 제 볼은 보인다 그러고 뭐 민철이 형도 제 볼 너무 쉽게 봤고요. 사실 민철이 형도 공은 약하다고 생각해요. 회전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조민철 그 형이 루프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근데 그걸 함부로 못해요. 회전이 워낙 많으니까. 되면은 막 다. 예, 파워 드라이브라고 해서 거는 사람은 훈태 형이나 남규 형 같은 부류고. 예. 근데 거의 그거는 뭐 전 루프성 드라이브가 나온다.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라도 나오는 게 어때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역시 여자라서 안 되는 거, 여자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여자는 전혀 이유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백을 잘하니까 돌아서지 말고 관장님이 돌아서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시합장에서 백 잘하시는 분이면 돌아서지 말라고 합니다. 백드라이브를 하라. 그렇죠. 왜냐면 백을 잘하는데 굳이 돌아서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돌아설 것 같으면 저도 루프 드라이브 연습을 시켜요. 파워 드라이브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도 하고 싶은데 임팩트를 루프 드라이브 거는 그 임팩트를 앞쪽으로 하는 게 사실상 파워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강하게 긁는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건 말로는 어떻게 설명 못 하겠네요. 여하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탁구를. 본인의 문제점을 안다는 것 자체. 아니요,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두 개.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힘을 못 뺀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99% 나가는 미스를 한다. 이거는 그냥 쳐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문제라고 하면 3개 정도? 나머지는 문제점이라고 하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치시는지 모르니까 딱 이렇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 드라이브가 익숙해지기 전 단계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운동신경이 좋으시고 이러면 좀 빨리 배우시고 운동신경이 좀 부족하시면 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탁구는 재밌는 게 운동신경이 좋든 좋지 않든 꾸준히 하면 누구나 조금씩은 늘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극복되지 않을까. 루프 걸고 때리는 걸 자꾸 연습하시는 게 진짜 훨씬 좋은데. 루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루프 거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걸고 두껍게 딱 스매시. 뭐 걸고 해 때리면 되죠. 예. 그다음.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와, 이 대망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은 직접 읽고 한번 답변하실까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예. 두다님이 상대가 백 서비스로 제 포핸드 쪽 짧게 서비스를 전진이나 횡이나 커트 같은 서비스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전진성 백 서비스가 받기 어렵습니다. 저의 고민 좀 도와주세요. 포핸드 쪽 짧게. 포핸드 쪽 짧게. 오른발이 들어가셔야죠. 일단 오른발이 짧은 오른 역시 명쾌합니다. 명쾌한 그러니까 답변. 대부분 화쪽 짧게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안 들어가세요 다리가. 대부분 팔만 뻗어요. 아, 그러니까 회전이 약간만 먹어도 볼이 뜨는 거죠. 이게 몸이 들어가면 좀 덜 뜨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가시는 게 정확하게 뭐 저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전진성 백 서비스라고 하는 건 그냥 쇼트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로 걸면 좋긴 한데 그건 저도 미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쇼트하고 전진성 백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냥 전진이니까 그냥 쇼트로 그냥 툭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너무 재밌게 순식간에 네.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1시간도 훨씬 넘게 장시간. 저는 한 10분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3부에서 끝났어요. 그래요. 듣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실제로, 지루해요? 네,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재밌고 듣는 사람도 재밌는. 이거 이제 보면은 그 야간 일 하시는 분들이 이어폰 꽂고 많이 드시고 잠자기 전에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운전하시는 운전하면서 분들도. 들으시고. 이게 뒤에 누워서 하면 자장가로 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장가. 근데 아마 이제 또 댓글로 또 다른 질문들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상도 조금 더 가능하면 좀 찍어서 질문을 보충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오스카였고요. 네, 슈미 아빠였습니다. 네, 저는 피터팬이었습니다. 윤홍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